금요일날 옥시덴탈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가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8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마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범인은 누구였느냐? 버핏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내가 옥시덴탈 주식을 50% 매수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경영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50%까지는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신기한 게 버핏이 무언가 할 때마다 정부에서 승인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같이 있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마침 옥시덴탈도 허가가 났다. 이제 옥시덴탈을 마음껏 매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이 올해 내내 옥시덴탈 주식을 야금야금 샀습니다. 지금 지분율이 20%를 넘겼고 최대 주주가 됐죠. 옥시덴탈 실적이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영권까지 나중에 확보하지 않을까. 최근에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올라야 정유주가 오르는데 지금 유가는 내리는데 옥시덴탈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옥시덴탈은 버핏 이슈를 올랐다라고 보고 엑스모빌 같이 타 정유사들 주가들 보면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가 떨어져도 정유주들 주가가 잘 버틴다라는 거죠. 이 점이 최근에 달라진 사실입니다. 유가는 하락했지만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추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버핏은 왜 다른 정유사들은 사지 않고 쉐브론이랑 옥시덴탈만 사들이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옥시덴탈을 더 유달리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버핏은요 2019년에도 정유주를 매수했었고 코로나 때 항공주와 함께 정유주를 전량 손절을 해버립니다. 옥시덴탈도 이때 2천만 주를 전량 매도했었어요. 2019년에 옥시덴탈이 최대 셰일 업체였던 아나다코를 인수하느라 버핏한테 10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빌릴 때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했어요. 질레트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절처럼 우선주 10만 주를 발행하고 그리고 8,300만 주의 콜옵션도 가지게 된 겁니다. 100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은행 이자로 8%의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8%로 돈도 빌린 상태에서 콜옵션까지 해줘야 되고 원금 보장 조건까지 준 거예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100억 달러를 8% 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 보장까지 받았고 옥시덴탈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콜옵션까지 잔뜩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고 떨어지면 잃는 건데 버핏은 떨어져도 돈을 잃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를 한다. 이 콜옵션 행사 가격이 59.62달러입니다. 지금 주가가 70달러를 넘죠. 지금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주당 15달러의 차익이 발생해요. 한국 돈으로 16조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빨리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할 때 59.62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지불하지 않고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현금을 6조 원 이상 지불할 필요 없이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할 때 가급적인 만기까지 끌고 갔다가 전환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 거고, 여기서 생각을 하나만 더 해보면은 옥시덴탈 주가 상승의 꽃놀이패를 워렌 버핏이 쥐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8,300만 주의 콜옵션을 행사한다라 볼게요. 49억 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의 현금을 옥시덴탈로 넣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상증자 효과가 나는 거겠죠. 코로나 전에 무리한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부채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컸었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최근에 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장기 부채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유동 부채는 그냥 유지하는 상태로 있고 장기 부채만 46조 원에서 1년 만에 28조 원으로 18조 원이 감소했어요. 19년 총 부채는 100조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가 62조 원입니다. 38조 원을 갚았다라 볼 수 있거든요. 상반기에만 11조를 갚았고 이 속도라 1년 반 뒤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부채 때문에 망할 뻔한 기업이 이제 1년 반만 지나면 부채가 아예 없는 기업으로 바뀐다.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현금성 자산을 대폭 줄이는 모습인데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비상금의 성격입니다.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현금성 자산을 6조 원에서 2조 원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남은 현금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죠. 이게 무리한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게 미수금이 1년 전에 4조 원 대비 8조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외상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출이 잘 나와서 곧 받을 현금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이 느는 거는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고, 매출이 급격하게 느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니까 곧 받을 현금들이 크게 있는데 이거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빚 갚는 데 먼저 쓰겠다라는 거죠. 시간차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미래에 있는 현금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겨도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돈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현재에 가진 돈으로 지금 빚을 갚아버리면은 미래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시간차를 활용한 방법이다.
보통 워렌 버핏이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빚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갚아서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금으로 배당 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옥시덴탈은 생각보다 빠르게 과거처럼 고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옥시덴탈이 아나다코를 인수하기 전에 총 부채가 30조 원 규모였었어요. 지금이 62조 원이니까 32조만 더 갚으면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11조 5천억이었고 부채를 11조를 갚았어요. 버는 돈은 지금 부채를 갚는데 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이자가 더 줄어들겠죠. 순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이 속도면 1년 반이 안 걸릴 수도 있다라 봐요. 여기에다가 버핏이 콜옵션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조 원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빚을 또 갚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면은 빚을 다 청산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아가니까 2024년부터는 고배당 정책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옥시덴탈이 분기당 0.79달러, 1년에 3.16달러의 배당을 했었거든요. 지금 주가로 치면 배당 수익률이 4.4%인데 버핏의 평균 매수 가격을 보면 55달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옥시덴탈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 4.4%를 기대할 수 있고 워렌 버핏은 5.7%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정유주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2020년에 잠깐 철수했지만 다시 또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쉐브론이랑 옥시만 사고 엑슨모빌은 안 샀을까? 저는 버핏이 유가를 보고 정유주를 투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년치 유가를 보면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해에는 20달러, 어떤 해에는 150달러로 700%의 변동폭을 보여줘요. 버핏이 이런 변동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역사적인 고가 수준인 상태에서 정유주를 매수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2019년 당시에 유가가 60달러였었습니다. 그때에도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지금 90달러 수준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 입장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 본다라는 거죠. 석유업체는 사양산업이에요. 친환경 문제로 인해서 시추를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석유업체의 입지는 더 좁아질 거고요. 시추를 늘리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탄소 배출권 쿼터가 계속 줄어드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추를 아무리 해도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콩모빌 2분기 발표 자료를 보면요 석유 생산 투자는 미미한데 수요는 급증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도 공급은 쉽게 늘리지 않을 거고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석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인플레, 금리, 환율, 코로나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뉴노멀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면은 유가도 이제 과거와는 다른 뉴노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가 화석연료 수요를 대체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수록 시추를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해지고 유가가 또 올라가 버리는 악순환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친환경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이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핏이 정유주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두 번째 이유는 셰일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옥시덴탈입니다. 두 번째가 쉐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정유주를 투자한 게 아니라 셰일 오일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런 옥시가 아나다코까지 인수했으니까 압도적인 셰일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1등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 상황을 보다시피 지금 러시아 석유 구입이 막혔고 사우디는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산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은 결국은 셰일 오일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도 완화를 시켜줬고 다음은 미래인데요. 인플레를 잡고 경제가 안정화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을 이유로 셰일 업체들을 다시 압박할 거라고 봐요. 압박의 핵심은 석유 시추가 아니죠. 시추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 1인자가 옥시덴탈이에요. 옥시덴탈의 탄소 포집 방법은 직접 공기 포집이라 그래요. DAC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원유를 뽑아낸 땅속 빈 공간에다가 주입을 해버립니다. 원유 시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땅속 빈 공간으로 집어넣어줘요.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어버리니까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되는 거고 석유는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원유 회수 증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게 되면은 환경도 살리고 돈도 잘 번다. 옥시덴탈이 2024년 하반기부터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넷제로 원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대형 석유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다른 중견 회사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거죠. 향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치솟게 되면은 이 기술을 갖춘 석유 기업과 아닌 셰일 업체는 큰 이익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혜자가 석유 업체들한테 탄소 포집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미래는 LNG 시장의 확대입니다.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과 수요 전망을 보시면 석유는 공급이 0.4% 증가하고 수요는 0.5% 증가합니다. 천연가스는 공급이 1.4% 증가하고 수요가 1.7% 증가합니다. 성장세가 재생에너지급으로 빨라요. 여기다가 EU 텍소노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빨라졌을 겁니다. 러시아에 공급받던 천연가스를 미국과 중동에서 받게 될 예정이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회사는 이거보다 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장형 가치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천연가스 생산 비중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의 24%가 천연가스예요. 전 세계 천연가스 채굴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팔았잖아요. 기존의 석유업체들과 다르게 셰일업체들 같은 경우는 채굴 과정에서 이 천연가스를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옥시덴탈이 셰일가스 생산도 압도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파이프라인도 구축이 안 돼가지고 뭐 천연가스를 뽑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고 팔기 어려웠는데 파이프라인 다 뚫고 LNG 터미널 구축을 또 확대하게 되면은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미국의 LNG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카타르도 늘리고 있지만 카타르보다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합니다. 카타르는 해상에서 뽑아 올리는 거고 미국은 땅에서 뽑아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유럽과의 거리가 카타르보다 더 가깝습니다. 2020년 7월에 버핏은 투자를 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천연가스 저장, 천연가스 터미널을 인수했어요. 미국의 LNG 터미널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지분을 가져가게 된 거죠. 옥시는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이제 배에 실어서 보내면은 천연가스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한 게 2020년 7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초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철도를 통해서 LNG 대량 수송을 승인해줬다는 뉴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어요. 버핏이 철도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철도를 통해서 LNG 수송을 승인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리먼 위기 여파로 증시가 침체됐던 시절에 버핏이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미국의 철도 회사를 사들였어요. 철도는 엄청난 토지를 소유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벌링턴 노던 산타페가 가진 수송 라인을 보면은 미국 셰일가스가 집중된 퍼미언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 중부 곳곳 서부 해안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서부 해안으로 보내면 아시아로 수출도 가능하겠죠. 미 서부 지역으로 유통도 가능합니다. 미국 LNG 터미널을 보면은 6곳 중에서 5곳이 동남쪽 걸프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배로 실어서 미국 서부로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철도로 가는 게 더 저렴할 거다라 보는 거죠. 버핏은 이것까지 보고 천연가스를 투자한 거고 이제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버핏의 다음 먹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에 투자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옥시덴탈을 사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버핏보다는 우리가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위험하게 사야 돼요. 버핏은 저렴하게 샀고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우선주 투자로 원금도 보장받고 8% 배당도 받습니다. 우리는 버핏의 평단가보다 30% 비싸게 사야 되고 원금 보장 조건도 없고 배당도 없어요. 금요일날 뉴스로 주가가 10%나 올랐습니다. 이보다는 옥시랑 비슷한 회사들을 사들인다던가 뭐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버핏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또 탄소 포집 기술이 메이저에 밀리지 않는 회사, 부채가 빠르게 감소해서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은 회사, 이런 유사한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옥시덴탈 주가가 한번 저렴하게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타이밍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은 옥시랑 유사하면서 밸류가 저평가인 회사를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옥시 밸류가 이번 2분기 수익으로 보면 PER이 4.4배가 나오거든요. 옥시를 택한 버핏의 눈이 정확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 매몰 비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발굴에 공을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발품 판 게 아깝다고 아무 집이나 사면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기업에 조사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것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